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혹시 은행잎 추출물이나 치매 예방, 영양제 챙겨 드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몸 좋으라고 어디 아픈 거 고치겠다고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챙겨 먹는 그 약들 중에 우리 뇌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기억력을 지워버리는 무시무시한 도둑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설마 내가 먹는 약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와 대학 연구소들이 수만 명의 환자들을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해서 밝혀낸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건강해지려고 먹은 약 때문에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뇌를 갉아먹는 범인은 약통 속에 있었다. 우리가 몰랐던 치매 유발약의 정체. 69세 박옥분 어르신은 60이 넘으면서 잠이 잘 안 오고 소화가 안 돼서 동네 약국이랑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아주 성실하게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가스레인지 불 켜둔 걸 잊으시고 방금 한 말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노인성 치매가 온 줄 알고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대학병원을 찾았죠. 그런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치매가 온 게 아니라 어르신이 드시는 이 약들 때문에 뇌가 잠들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박옥분 어르신이 드시던 약 중에서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특정 성분을 빼고 조절했더니 거짓말처럼 한 달 만에 총명하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과연 박 어르신만의 일일까요? 여러분의 약통 속에도 분명히 들어있을 법한 아주 흔한 약들이 범인입니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의학 저널인 자마 인터널 메디신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먹는 특정 계열의 약을 3년 이상 복용했을 때 치매 위험이 무려 54%나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도 아니고 50%가 넘는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들은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혹은 알레르기가 있을 때 심지어 잠이 안 올 때 너무나 쉽게 사 먹거나 처방받는 아주 대중적인 약들입니다. 많은 분이 연세를 드시면서 잠이 안 오면 수면 유도제를 드시고 콧물이 나면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는데 이런 약들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해 버립니다. 아세틸콜린이 뭐 하는 녀석이냐면요. 우리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우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제 뭘 먹었는지, 아들 전화번호가 뭔지 이런 기억들을 부지런히 배달해주는 친구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약이 이 우체부의 다리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우체부가 일을 못하니 기억 전달이 안 되고 뇌는 점점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뿌옇게 변해가는 거죠. 이걸 의학적으로는 항콜린 효과라고 부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성분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돼서 먹는 위장약 혹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먹는 약, 심지어 과민성 방광 때문에 드시는 약들에도 뇌를 공격하는 이 무서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광 건강을 위해 드셨겠지만 뇌는 그 대가로 기억력을 지불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약을 먹어서 얻는 이득과 내가 입는 손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뇌세포의 통신망을 차단하는 가위질, 항콜린 성분의 무서운 경고.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 속에는 수조 개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고속도로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핵심적인 택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택시의 역할은 기억력이라는 손님을 태우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실어 나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 손주 얼굴을 기억하고 오늘 장 보러 가서 뭘 사야 할지 떠올리는 것도 다 이 아세틸콜린 택시가 제 시간에 도착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먹는 감기약, 비염약,
그리고 가려움증 때문에 먹는 약들에 들어있는 항콜린 성분이 이 택시의 바퀴를 펑크 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항콜린이라는 말 자체가 아세틸콜린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뜻이거든요. 택시가 멈춰버리니 기억력이라는 손님은 도로 한복판에 갇혀버립니다.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니 머릿속은 멍해지고 방금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하면서 멍하니 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하루 이틀이면 다행인데 약을 매일같이 장기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는 관리가 안 돼서 잡초가 무성해지고 결국엔 도로 자체가 폐쇄됩니다. 즉, 뇌세포가 퇴화하면서 치매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중학생 손자에게 설명한다고 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뇌라는 컴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있는데 이 항콜린 성분의 약들이 가위를 들고 나타나서 그 전선을 야금야금 자르고 있는 거라고요. 전선이 잘린 컴퓨터는 화면이 깜빡거리다가 결국 꺼져버리겠죠. 우리 어르신들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뇌의 회복력이 좋아서 좀 잘려도 금방 이어 붙였지만 이제는 한번 잘린 전선을 복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항콜린성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노인일수록 뇌의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뇌가 쪼그라든다는 소리죠. 정말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뇌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약물 때문에 생기는 인지, 기능 저하는 약을 끊거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뇌의 통신망이 완전히 끊기기 전에, 전선이 더 잘려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속 쓰림 잡으려다 기억력까지 녹였다. 위장약과 수면제의 배신. 여러분, 연세 드시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불편함이 무엇인가요? 아마 10분 중 8분은 아이고 속이야. 소화가 안 돼서 못 살겠네. 라며 위장약을 달고 사시거나 밤마다 눈이 말똥말똥해서 잠 한숨 못 자는 고통을 호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마치 비타민처럼 매일 챙겨 먹는 이 위장약과 수면제가 우리 뇌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무섭게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속 쓰릴 때마다 찾는 그 위장약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보통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라고 하면 처방해 주는 약 중에 PPI라고 불리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 약은 우리 위장에서 산이 나오는 구멍을 꽉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당장 위산이 안 나오니 속은 편안하고 살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 뇌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세포를 재생하려면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영양소는 위산이 충분히 있어야만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약으로 위산을 억지로 막아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귀한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뇌 입장에서는 쫄쫄 굶고 있는 셈이죠. 뇌세포가 굶주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가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보건기구에서 7만 5천 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PPI 계열 위장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44%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44%면 거의 2배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위험한 것이 바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들인데요. 이 약들은 뇌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약을 장기 복용하면 뇌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잊어버리고 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약 성분이 뇌의 인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캐나다와 프랑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이 계열의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50% 가까이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간에서 금방 해독이 되지만 우리 시니어들은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약 성분이 몸속에 아주 오래 머뭅니다.
밤에 약을 먹고 잤는데 다음날 낮까지 멍하고 정신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한 속이 쓰릴 때마다 약국에서 파는 제산제를 사서 음료수 마시듯 드시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일부 제산제에는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알루미늄이 체내에 쌓이면 뇌 신경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먹는 그 한 모금의 위장약, 잠, 한숨 편히 자자고 먹는 그 알약 하나가 수십 년간 쌓아온 소중한 기억들을 조금씩 지워나가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내 머릿속 지우개를 멈추는 똑똑한 약 복용법과 뇌 해독 레시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내 뇌를 갉아먹는 범인들을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나 내 머릿속 지우개를 멈추고 뇌를 다시 팔팔하게 만들지 그 비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약 봉투와 친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약 봉투에 적힌 성분 이름을 꼼꼼히 보세요. 만약 이름이 너무 어렵다면 약사님께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 약 중에 항콜린 성분이 들어있나요? 혹은 이 약이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특히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을 처방받을 때 1세대 항히스타민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 성분은 뇌 장벽을 너무 쉽게 통과해서 우리 뇌를 멍하게 만들거든요. 두 번째는 약의 가짓수를 줄이는 다약제 복용 관리입니다. 약이 5가지 이상 넘어가면 약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약이 무엇인지 주치의와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약을 하나 줄이는 것이 뇌세포 1000개를 살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뇌의 독소를 씻어내는 천연 뇌 해독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뇌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분해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카레를 드시되 이때 후추를 살짝 뿌려 드시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수십 배나 올라갑니다. 여기에 뇌세포에 기름칠을 해줄 좋은 지방인 들기름 한 숟가락도 잊지 마세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잡아줍니다. 네 번째는 뇌의 스위치를 켜는 생활 습관입니다. 낮에 햇볕을 쬐며 30분만 걸어보세요. 햇볕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천연 수면제인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약이 주는 강제적인 잠이 아니라 우리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깊은 잠이야말로 뇌 속 쓰레기를 청소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뇌 근육을 단련하는 두뇌 운동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하는 습관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100세까지 총명하게 사는 법, 오늘부터 실천하는 뇌 건강 골든타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사실들은 정말 놀랍고도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몸 좋으라고 챙겨 먹던 약이 내 소중한 기억을 훔쳐가는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확실히 아셨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내 약통의 감시자가 되시고 위장약과 수면제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강황이나 들기름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즐겁게 드시는 겁니다. 나이 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늙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름,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일궈온 소중한 추억들을 끝까지 간직하며 총명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약통을 다시 정리하고 뇌를 위한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또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알차고 진솔한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이 늘 푸른 나무처럼 싱그럽고 총명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더해줄 놀라운 건강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푸른 건강 소식은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놀라운 치유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뇌병변 사급으로 제대로 자라지 않았던 오른쪽 손이 정상의 크기로 돌아온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각종 치유가 일어나는 이 치유의 현장을 찾아가 보세요.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놀라운 치유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놀랍니다. 네, 저 목소리 우리 오늘 갈것 타교에서 같아요. 온 우리 어린 친구는 9살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왼쪽에 뇌가 손상되었 상태로 태어났는데요. 이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안 것은 돌이 되었을 때야 이 아이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뇌병변 4급 진단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항상 오른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달이 잘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왼쪽만 썼지 오른쪽을 잘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손가락이 이 맞춰보면 이 손이 짧았어요. 손이 작고 오른손보다 작은 상태에 있었는데요. 계속 제가 아까 볼 때 자기 손을 이렇게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손가락이 같아졌다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엄마 내 손이 같아졌어, 할렐루야. 같아졌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놀라운 할렐루야. 치유를 행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할렐루야.